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자로서 윤리적인 원칙을 갖고 상담에 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담자의 윤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상담자한테 윤리가 필요한가? 첫 번째, 기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비밀보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비밀보장의 딜레마, 그리고 네 번째, 윤리적 딜레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상담에 윤리가 필요할까요? 먼저 기초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내담자의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상담의 내용은 비밀이어야 하니까 끝까지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가? 상담자, 심리학자, 그리고 심리치료사들은 삶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희망을 안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서비스에서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좀 더 자기 향상을 추구하는,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고요. 정신장애 발생을 예방하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 혹은 매개체라고 소비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내가 대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 알려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윤리적 상담은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에 비윤리적인 상담은 상담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내담자,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면 윤리적 상담이고, 나 혼자 돈을 벌고 나 혼자 이득이 되는 그런 상담이면 이거는 비윤리적 상담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윤리적인 기준은 상담 과정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민이라는 학생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에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수민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수민이의 아빠는 명예퇴직을 통보받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수민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견딜 수 없었던 수민이는 가출을 했습니다. 수민이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에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상담을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민이의 상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민이의 친엄마가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수민이의 엄마는 자신의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서 수민이의 상태를 물어봤고, 상담자는 상담자의 내용은 비밀이어야 한다고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엄마는 자신이 엄마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상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자는 수민이의 비밀 보장과 엄마의 알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책임 있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기술과 능력을 상담에 적용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상담자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상담을 하고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상담자로서 윤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판단력.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내담자의 자유 존중. 세 번째는 상담자의 역할에서 오는 힘과 권위의 책임 있는 사용. 네 번째는 상담이라고 하는 전문직에서 공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의 실험 여부가 포함됩니다. 상담을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차원의 필요 요건은 상담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질 높은 교육이고요. 미국에서는 상담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각 주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통과, 수련 감독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례 경험,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에 참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상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요소로는 내담자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내담자를 이용해서 사리를 추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담자와 사업적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 수민이에 대해서 상담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엄마가 찾아와서 내가 엄마인데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 이렇게 알려주는 행위가 다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다시 폭행이 악순환이 된다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지만, 이 가정폭력 때문에 수민이란 아이가 정말 생존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삶을 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윤리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 우리는 내담자가 이득이 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딸을 상담을 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딸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핸들링을 하고 싶어하는, 정말 말 그대로 딱 잡고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부모하고 딸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딸의 부모는요, 딸의 상태를 궁금해서 매일 전화가 오고 매일 연락이 와서 딸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그 딸 말고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강요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따로 가족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가족 상담까지 가게 되는데, 올바른 건 뭐냐, 지금 이 내담자, 이 가족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담자로 온 그 친구가 정말로 올바르게 행복하게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까지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